현재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그때 집을 내가 샀었어야 됐는데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지인분들한테도 제가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오르기 전에 또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주택을 사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사신 분도 있고 안 사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라고 주택 가격이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를 거라는 것을 과연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임성배 TV. 보는 거 된다군. 저 역시도 지금까지 이렇게 빠르게 많이 오른 주택 가격을 보면서 이게 정상적인가 비정상적인가 하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많은 제 지인분들한테 주택을 사라,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 지인분들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너무 어렵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택 가격이 하염없이 떨어질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또는 레버리지라고 하는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계속 돈을 모으면서 내 집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정말 주택을 못 사겠구나, 자포자기했던 분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그래도 내 집 한 채가 필요하니까 지금이라도 아파트 청약이나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지금과 같이 대세 상승장이 아닌 초입의 상승장에 있을 때 저 역시도 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아파트를 이제 사게 됐고, 그리고 지인분들 같은 경우에 저와 같이 투자를 했던 분들 또는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게 제 말을 듣지 않고 또는 본인의 판단 여하에 따라 가지고 주택을 사지 못하고 월세나 전세로 여전히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내 집 마련을 하신 분은 지금 많은 자산을 일구었죠. 그리고 1주택자였던 분들이 이제 2주택자가 되고 주택수를 늘리신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또는 부동산의 불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 집 마련을 하고 봤더니 안 보였던 것들이 이제 보였던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찐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무주택자일 수도 있고요, 1주택자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구독자분들께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이제 막 부동산 재테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여전히 지금도 내가 집을 사야 됩니까? 내 집 마련해야 됩니까?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도 지금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저는 무주택자라고 하면 1주택자는 지금이라도 여전히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왜 못 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최근에도 제가 아는 지인분들 또는 후배들, 이런 사람들이 전세를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전세가 3억 5천인데 전세 대출을 뭐 3억 가까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현금 보유액이 뭐 1억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세로 살려고 하는 집은 4억, 5억짜리를 대출 받아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본인이 4억, 5억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소득 수준도 얼마 안 되고 아직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나는 200만 원, 300만 원 벌어가지고 이제 돈을 모으는 단계고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총각 때 아니면 처녀 때 1억이라고 하는 돈을 피땀 흘려서 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막상 결혼해서 살 집을 찾아보니까 1억짜리 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경기도에 보면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1억에 전세 얻을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곳에서 살아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쾌적한 환경들, 그리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들, 역세권인 곳들, 쾌적한 환경들, 이런 것들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면은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전세나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런 자금들을 활용해 가지고 더 높은 주택, 좋은 주택에 사는 것은 좋아요. 주거 여건이 좋아지게 되면은 삶의 질도 좋아지고, 그리고 본인이 삶의 만족감을 더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1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억 원. 그런데 마치 내가 4억 원의
전세 자금을 받아서 3억 원의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4억짜리, 5억짜리 집을 살다 보니까 내가 마치 4억이나 5억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소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마치 그런 돈들을 직접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한테 레버리지를 이용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대출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출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지금은 대출 규제 축소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번외로 하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내가 살 수 있는 현금의 자산은 1억인데 대출을 3억, 4억 받아가지고 나보다 여력이 더 많은 높은 좋은 주택들을 보면서 그거를 기준점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정작 내가 그런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좋은 주택, 입지가 좋은 곳에 내 집 마련하는 건 좋아요. 저도 적극 찬성을 하는데 그 눈높이가 점점 더 높아지면서 천장을 뚫고 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전히 예전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3년 전이나 5년 전에 여전히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들은 있었지만은 대출을 받기 무서워했던 분들, 또는 돈을 더 모아가지고 내가 더 좋은 주택에, 더 좋은 입지에 주택들을 사기 위해서 좀 기다렸던 분들, 또 청약을 했을 때 내가 눈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너무 핵심적인 지역에 청약을 신청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청약에 계속 신청을 했지만 당첨이 안 된 거예요. 왜?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는 아파트, 부동산들은 경쟁이 치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쟁을 뚫기 위해서 어렵고 시간이 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택 가격은 높고, 그리고 대출까지도 지금 한도가 축소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여전히 눈높이가 너무나 높은 주택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현재의 현 상황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기준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A라고 하는 주택, A라고 하는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내가 과연 지금 현재에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의 규모 상황에서 이 A라고 하는 주택이 과연 내가 가질 수 있는 주택이 맞는지, 그리고 이 주택을 내가 갖고 싶어 하는 주택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노력하면 가질 수 있는 주택인지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값이 많이 올랐죠. 예전에 A라고 하는 주택이 만약에 5억을 했는데 지금은 10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과거를 보면서 5억이었던 그 과거의 시세만을 생각해가지고 지금 현재 10억이 된 주택을 나는 가질 수 있어, 할 수 있어, 예전에 가질 수 있었잖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왜? 지금 변한 거예요. 뭐가? 주택 가격이 5억이었던 것이 10억으로 상승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서 지금 예전에 가질 수 있었던 이 A라고 하는 주택이 현재는 10억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재테크의 전략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비추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파트 청약도 내가 원하는 주택, 청약에 당첨되고 싶은 곳은 로또 청약, 당첨되면 3억, 5억 바로 받을 수 있는 곳들, 그런 곳들 여러분들이 원하실 거예요. 저도 그런 곳들을 원해요. 하지만은 제가 그런 곳들에 지속적으로 청약 신청을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핵심적인 입지가 있으면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타입이 나쁜 그런 청약 물량들을 공략을 해서 당첨이 됐었고, 또 지역들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다면 그런 지역들을 경쟁을 피하는 전략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확정된 수익이 있고 미래에 확정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수익이 있다. 저는 미래에 리스크 있는 수익을 선택하지 않아요.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 재테크를 하면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안전마진이 있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내가 2억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 1억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 확정 수익이다, 그러면 이거를 선택해요. 그런데 먼 미래에 10억을 남길 수 있다, 근데 불확실하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베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한 수익, 1,000만 원이라도 확실한 수익이 될 수 있는 곳에 부동산 투자, 올바른 재테크 투자를 하면서 지금은 1,000만 원이지만 이 1,000만 원의 수익을 가지고 또 올바른 재테크를 하게 되면 3,0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6,000만 원이 되고 또 1억이 되고 2억이 되면서 점차 10억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로 확정 수익이 점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서 제 채널에서 영상을 다룬 것들은 많은 분들한테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라.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로또 아파트만을 계속해서 청약하기보다는 지금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30%, 경기도 20%, 수도권의 50%입니다. 뭐 신도시 같은 경우 검단이나 파주나 이런 운정 신도시나 이런 외곽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아파트 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할당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 핵심 지역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잘 눈여겨보고 내가 당첨될 수 있는 곳들을 청약 신청한다면 충분히 당첨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당첨되신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 질문들을 하시냐면, 파주는 너무 먼데요. 검단 신도시는 너무 먼데요. 저기 신도시는 너무 먼데요. 택지개발지구. 오산 너무 입지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런 분들은 정작 내가 그런 멀리 있는 지역들 또는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는 지역들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시간을 계속 잃고 있는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을 보면은 저도 1시간이 넘게 출퇴근해야 되는 지역에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고, 제가 6개월이 넘게 그 지역을 1시간이 넘게 출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차가 워낙 퇴근 시간에 많이 막혀가지고 저는 거의 뭐 10시가 넘어가지고 자차로 그 출퇴근 시간을 지나가지고 이제 퇴근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출퇴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이렇게 외곽 지역 또는 신도시에 지금 초입 단계에 진입을 해서 내가 이 아파트에 당첨이 됐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인프라가 확충이 되고 지하철이 확정되고 지하철 노선이 생기게 되면은 그때는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힘든 시간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그런 부동산들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다 경험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로또 청약, 과천의 로또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지금 당장 이렇게 무섭게 오르는 주택 가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안정적으로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생활이, 환경이 안정되면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위험감, 불안감을 감수하기 싫은 거예요. 나는 내 집하고 가까운 곳에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는 저기 멀리 있는 아파트 청약 뭐 당첨될 수 있는데 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입지가 훨씬 좋은 곳에 한 번인 청약 노리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대다수가 생각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대다수의 경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물반 고기반인 그곳에서 계속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한 발 뒤로 빠져나와서 한번 현 상황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출의 규제가 축소된다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는 끝났다. 대출 규제가 너무 축소되니까 나는 이제 내 집 마련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대출 규제가 축소가 되고,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에 대한 규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불안할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누구나 다 불안할 거예요. 청약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하려고 했더니 중도금 대출도 강화된다고 하지, 잔금 대출도 감정가가 아닌 분양가 시세 대비를 한다고 하지, 총량도 축소한다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고 있는 이 시국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위기와 기회는 공존하고 같이 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리스크가 많다고 생각하고 회피하거나 기다릴 때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안정적으로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지역들이 어디 있는지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그거예요.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주택 가격이 1년 뒤에 1억에, 만약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주택을 내가 지금 샀을 때 이 주택 가격이 1년 뒤에 50억이 된다, 이게 확정적인 수익이다 라고 한다면 아마 대출이 지금 안 된다고 해도 사채 시장을 끌어서라도 다 5억짜리 아파트를 살 겁니다. 그런데 주택 가격이 지금 오르는 것을 보고 있지만 너무나 많이 오르고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베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무주택자인 분들은 여전히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베팅을 안 하는 겁니다. 이 게임에서. 하지만 다주택자인 분들은 지금의 그런 부분들, 주택을 사가지고 자산의 규모를 늘렸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베팅을 하면서 부동산의 씨앗들을 이제 늘려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무주택자분들, 이제는 무주택자분들 중에 1주택자가 되신 분들, 다주택자분들 역시도 제 채널들을 많이 보십니다. 제 채널을 많이 보면서 재테크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무주택자이지만 이제 1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1주택자가 되신 분들, 또 다주택자 플랜으로 가기 위한 분들이 제 채널들을 많이 이제 구독을 해 주시면서 30만 명 가까이 되는 구독자분들이 늘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무주택자의 전략들, 그리고 1주택자의 전략들, 다주택자의 전략들은 다 틀립니다. 다 틀린데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무주택자의 전략은 딱히 없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1주택자가 되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 전략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주택을 사라고요? 3년 뒤에, 3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이 얘기는 늘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못 샀느냐? 그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들을 사려고 했더니 더 좋은 주택을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으다 보니까는 그 주택 가격이 계속 올랐다는 거죠. 또는 대출을 받아서 빨리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주택 가격이 너무나 비싸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택을 사려고 하는데 베팅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주택 가격은 올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20년 동안 경험한 제 경험의 팩트예요. 2008년도에 주택가격의 조정이 있으면서 2012년도까지 조정을 받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상승장을 맞이하면서 다 원상회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많이 두려울 거지만 안정적으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 하에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잘 구사하실 필요가 있어요. 1주택자 같은 부분들,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리해서 지금 많이 주택수를 늘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무리해서 주택수를 늘리기에는 지금 너무나 많이 올랐고, 만약에 조정장이 오게 됐을 때는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주택수를 많이 늘리는 것은 하락장이 오고 대출의 규제를 완화해 줬을 때, 그럴 때는 내가 돈이 얼마 안 들죠, 여러분. 대출을 규제해 줘 가지고 60%, 70%, 80%, 경매 같은 경우에 90%, 100%까지 대출을 하게 된다면 내가 하락기에는 주택수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정작 많은 사람들이 주택수를 늘리려고 하지 않고 하락장 무섭기 때문에 주택을 팔려고 해요. 그러면 더 좋은 매물들이 훨씬 더 많죠. 내가 골라가지고 입지가 좋은 곳의 매물들을, 대출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좋은 주택들을 내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장이 왔을 때는 정작 주택수를 늘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주택수를 처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주택을 보면서 무리해서 주택수를 늘리는 거에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물론 주택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은 지금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주택수를 뭐 한 채, 두 채 이렇게 늘리는 것은 괜찮지만, 뭐 5채, 6채 이렇게 무리해가지고 계속 상승장이 유지될 거니까 이런 다주택자의 전략을 가져가기에는 취득세나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채널에서 찐팬 구독자분들이 주택을, 내 집 마련하는 시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현재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너무나 많은 호가에 형성된 시장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지역들은 당연히 핵심 지역이 아닌 외곽 지역이겠죠. 외곽 지역 중에, 이제 그러한 지역 중에 추후에 개발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양 물량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런 곳들, 조금 외곽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된 그런 지역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포기하지 마시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여러분들께서 용기 내지 못했고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못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3년 전에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더 비싸졌어요, 주택이. 그런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못 사는 거예요.
그 10년 전, 20년 전에 음마 아파트가 1억 원이었을 때, 그때도 비싸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엄청 더 많이 오른 가격을 보면서 절대로 사지 못하거든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현재 이렇게 많이 오른 주택 가격을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팩트고 사실이에요. 이게 호가일지 모르겠지만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은 실제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냉철하게 한 발 뒤에서 지금 가격이 현 상황의 팩트인 가격이라면 이 가격을 놓고 내가 이 가격의 주택을 살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 맞는 주택들이 뭔가 냉철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도 누군가는 주택을 계약하고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40억이 넘는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들,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만은 외국인들이 다 사가고 있어요. 너무나 싸구나 하면서 외국인들이 다 사가고 있고 점점 우리가 보유해야 되는 주택의 수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주택자 분들도 이런 주택수를 하나, 두 개씩 더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정작 주택이 필요한 무주택자 분들은 막연히 그냥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 나중에 내가 진짜 무리를 해서 주택을 사고 싶은 시점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집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지금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내가 대출을 활용하고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합쳐가지고 내가 주택을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리해가지고 사는 것은 제가 추천해 드리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대출의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해놨고 영끌을 못하도록 어느 정도 막아놨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그 감내하는 수준에서는 적당한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의 주택들, 그리고 핵심적인 지역들,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의 주택들을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거나 청약하려고 하신다면 아마 두려우실 겁니다. 두렵지만은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한 채를 하게 된다면 삶의 안정을 일단 느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소비 절제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출금들을 활용해가지고 대출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전히 주택 가격은 비싸요. 제가 20년 전에 부동산을 시작할 때도 여전히 주택 가격은 비쌌고요. 저희 어머니가 주택을 샀을 때, 그리고 제 동생이 분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있었는데 제 동생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도 여전히 주택 가격은 비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똑같이 지금도 여전히 주택 가격은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이렇게 많이 오른 주택 가격을 보면서 내가 무작정 피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주택이 필요한가, 정말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건가 내려갈 건가 그거를 통해 가지고 주택을 살려고 생각하기보다는 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좀 눈높이를 낮추신다면 여러분들 상황에서 보여지는 주택들, 청약 물량들이 있을 겁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도 그렇고요. 내 집 마련도 그렇고요. 내가 욕심을 부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필요한 주택들을 평생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눈높이를 조금 낮추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주택들이 어떤 건가 한번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조정 국면이 언제 될지 단기간에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간들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그래도 현 시점을 한번 냉철히 판단해 볼 수 있는 그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대출 활용해가지고 내 집 마련 지금 당장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현 객관적인 상황에서 이 상황을 잘 돌아보시고 수준에 맞는 주택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택이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주택이 얼마 정도가 됐을 때 정말 나한테 합당한 가격인가를 판단해서 그렇게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거나 조정받게 된다면 그때는 기다리지 마시고 과감하게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는 용기를 배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택을 살 수 있는 시기, 기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가 여러분들이 언제인지 스스로 잘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